자, 저는 오늘 우리 역사의 자유에 의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되어 기쁩니다. 자, 일단락은 지금 뭡니까? 의의를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100년을 우리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했습니다. 라고 뭐로 시작을 했어? 역사적 사건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도입으로 역사적 사건을 쓰고 있다까지 필기를 하셔야 돼.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반복되는 게 주제라 그랬죠. 자, 가장 위대한 행진. 기억될 것이다. 그럼 역사잖아. 자, 위대하다는 반복되죠. 노예 해방령에 서명했다. 그를 상징한다. 그 중대한 선언이다. 그럼 봐봐. 선언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노예 해방이겠죠. 그를 상징한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죠. 결국 우리는 위대한 행진 뭐니? 노예 해방령에 상응하거나 또는 노예 해방령 그 자체에 관련된 무엇이 될 수 있겠죠. 부당함의 불길에 몸을 데이면서 시들어간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자, 그럼 봐. 그 선언은 희망의 등불이었다. 주어 서술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은유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선언은 노예 생활 기나긴 밤을 걷어내는 환희의 새벽이었다. 그 선언이 뭐였다? 환희의 새벽이었다. 은유법이었다는 거야. 자, 은유법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어 서술어 구조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반복. 유사한 통사 구조라든지 유사한 의미가 반복되고 있다. 연설문 같군요. 종류는. 자, 그래서 종류 연설문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할 부분이 있는지는 또는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자, 2단락, 3단락.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야. 그러니까 2단락까지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중대한 선언은 뭐예요? 희망의 등불이었고 중대한 선언은 뭡니까? 환희의 새벽이었죠. 그런 의의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뭡니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100년이 지났지만 같은 구조의 반복이죠.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자, 그럼 봐봐.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와 인종분리 정책이 족쇄다. 족쇄가 일론 보이시죠? 인종분리 정책이 족쇄다라고 했으니까 은유수이죠.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이 인종차별이다. 여기도 은유죠. 절뚝거리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자, 그들의 삶을 절뚝거린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삶은 관념이고 형상이 없는 것인데 절뚝거린다라고 형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걸 형상화라고 한다고 표현했고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 계속해서 뭐라고 100년이 지났지만 계속 같은 구조의 반복이죠. 자, 그럼 봐.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 지금의 시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고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가 있다.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이 있다.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있다. 여전히 미국 사회 후미진 곳에 매물려 있다. 자신의 땅에 추방당했다. 치욕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뭐니? 그렇죠. 한계를 표현하는 어휘들이니까 반복해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제와 그리하여 해결책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여 있다까지 구조적으로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4단락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략이 있었지만 자, 동지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지 맙시다라고. 자, 뭐뭐 하지 맙시다. 뭐니 이거는 그러면? 청유형이죠. 청유는 뭐야?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지금 뭐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망의 구렁텅이잖아. 그럼 한계에 대한 것에 역시 또 뭐가 나와 있어? 은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자,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 한계죠. 하지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나에겐 꿈이 있다라고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 꿈이 뭐다? 극복 의지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한계와 극복 의지야. 극복 의지. 극복 의지는 뭡니까? 꿈이죠. 꿈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요. 자,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이 문구, 이 격언, 이 참뜻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죠. 자, 아시다시피 미국의 건국 정신은 영국의 차별 정책에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영국이 이제 성공회라고 했죠. 원래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로 쪼개지면서 종교 탄압이 있었어요. 그 종교 탄압에 역시 차별이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 이주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뭐냐?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을 건국했고, 그리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식민지였으니까 식민지 상태에서 살다가 영국의 차별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또 펼쳤잖아. 결국 미국의 건국 정신은 뭐니? 그렇죠. 차별과 그것에 저항하는 역사였던 것이고, 차별에 저항하는 역사로 왔는데 지금은 누가 차별받고 있니? 그렇죠. 인종차별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미국의 건국의 역사에 따라서, 그 미국 건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종차별 정책이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일종의 3단 논법 같은 것들이죠. 대전제는 뭐니? 대전제는 미국의 건국 이념이야. 그 건국 이념. 소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가 전제인 거야? 북한의 주체 사상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뭐 민주주의도 아니야. 미국의 건국 이념인 거죠. 그건 뭐야? 종교 탄압 차별에 저항해서 이주한 사람들. 영국의 차별 정책에 저항해서 독립전쟁을 한 사람들이니까 인종차별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니? 인종 해방의 투쟁을 하겠다. 그게 우리의 미국 건국 정신에 따르는 우리의 결론이다라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3단 논법도 잘 따르고 있고, 이런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3번 논법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 결과 나는 뭐가 생겼습니까? 꿈이 생겼죠.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히 태어난다는 사실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우린 뭐다? 결국에는 차별이 아닌 평등의 시대에, 평등의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이 개념. 그게 바로 우리 선조의 건국 선조의 참뜻이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자, 뭡니까? 원래 우리의 그 다음에 한계, 그리고 한계에 대한 극복까지 구조가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글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오른쪽 오겠습니다. 자, 5단락. 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과 노예 주인 후손이 형제란 식탁 안에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것. 여기도 뭐야? 결국에는 인종 차별이 끝난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 삶의 모습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붉은 언덕이라는 구체화 정보가 있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래서 형상화라고 한다. 자, 붉은 언덕이니까 시각이고요. 노예우손과 노예우손의 주인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서 나를 앉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럼 봐봐. 이 식탁이라는 것도 뭐야? 대유법이야. 왜 대유법이니? 식탁 앞에 있다는 게 뭐야? 우리가 한 식구가 됐다는 얘기죠. 옛날엔 밥도 따라 먹어서 그 같은 인간으로 존재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한 식구가 돼서 우리는 같은 존재들이다. 육달락.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네요.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푸주도 언젠가 자유의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뭐야?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언젠가 자유의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 대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이곳이 부정일지라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표현들. 7달락. 계속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자,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 자, 그럼 역시 대조되는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뜨거운 열기, 자유의 정의, 피부색과 인격이요. 즉 그 시절에는 피부색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 8번째 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고 변주하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줬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들끓는 엘라바마 주지사가 주권 우위, 연방법령 실시 거부 같은 말만 떠벌리는 저기 엘라바마에서 언젠가, 그러면 즉 무슨 얘기야? 거기는 특히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되게 부정적인 공간이지만 그 부정적 공간도 어떻게 바뀔 것이다? 결국에는 바뀔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전망이 있는 거죠. 자, 역시 그럼 대조 포인트가 또 보였죠? 어떤 포인트가 대조 포인트야? 지독한 인종차별주의들이 들끓는 것, 그것들도 어떻게 돼? 손을 마주잡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8달러까지 정리가 끝났고, 자, 9달러.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전 이러한 믿음을 안고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산을 깎아 희망이라는 돌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라는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뭐로 불협화음을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무슨 포인트? 대조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함께라고 함께 투쟁하며 함께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옥은 당연히 부정적인 공간이지만, 자, 이게 모순적인 공간이기도 해. 부정이지만 나의 이상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긍정의 공간인 거야.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서는 부정적 공간이지만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의 저항과 투쟁의 상징이니까 긍정적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시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제, 함께 자유를 옹호할 것이다라는 주제까지 얘기하면서 끝났구나.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굉장한 명문으로 미국 애들은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연설문이셨고, 아마 이런 연설문이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유명한 연설문들이 많은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되게 유명한 연설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을 설득해야, 대중들한테 감동을 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연설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감동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논리와 감정, 인간의 그 본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건드리는 되게 훌륭한 연설문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 한 번쯤 이런 것을 분석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이제 이것까지